사람이 떠난 공간에 남아있던 소리. 사람이 떠난 뒤 소리만 남았다. 일본에는 사람이 떠난 공간이 많습니다. 병원, 학교, 기숙사, 요양시설. 문을 닫은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사람이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떠난 뒤부터 이 공간들에 대한 증언은 오히려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은 처음에는 단순한 괴담처럼 소비됐습니다. 담력 체험을 다녀온 사람들의 과장된 이야기, 인터넷 게시판을 떠도는 익명의 제보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야기의 결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012년 여름, 영상 편집자 사토 유이치는 이 증언들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공포 영상을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겪었는지, 그걸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의 프로젝트는 연출도 각본도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함께한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카메라 담당 나카무라 켄, 음향 담당 하야시 미카. 셋은 도쿄 외곽에 위치한 한 폐병원을 첫 조사 장소로 정합니다. 이 병원은 과거 결핵 환자들을 장기 요양하던 시설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오갔고 기침 소리와 발소리, 의료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료 체계 개편과 함께 병원은 문을 닫았고 그 순간부터 시간이 멈춘 듯 방치됐습니다. 유리창은 깨졌고 간판은 떨어졌지만 병실과 복도는 마지막 날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입구 앞에서 세 사람은 잠시 멈춰섭니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어딘가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사토는 이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이미 너무 조용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 안은 기대 이상으로 조용했습니다. 발소리, 숨소리, 카메라 버튼 소리까지 모든 것이 지나치게 크게 울렸습니다. 세 사람은 역시 아무 일도 없네라며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토의 오른쪽 아주 가까운 곳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책을 읽는 듯한 아주 분명한 소리.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토가 고개를, 나카무라도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표정만으로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야시 미카는 본능적으로 음향 레벨을 확인했습니다. 소리가 들렸다면 마이크에 잡혔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소리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책상이 바닥을 긁는 소리, 분필이 칠판을 긁는 소리. 문제는 이곳이 병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야시 미카는 이때의 감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로 듣는 느낌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직접 재생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세 사람 모두 같은 시점에 같은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날 세 사람은 병원 안쪽으로 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동시에 이 이상은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은 나중에 더 큰 의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같은 소리가 다른 장소에서도 들릴까? 폐병원에서 돌아온 뒤 사토 유이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된 건 왜 병원에서 교실의 소리가 들렸는가였습니다. 그는 이 현상이 장소의 특수성 때문인지 아니면 우연의 중첩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적지는 의도적으로 완전히 다른 성격의 공간, 폐교로 정해졌습니다. 조사 대상은 간사이 산간 지역에 위치한 작은 초등학교였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된 뒤 10년 넘게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이번엔 지역 기록 연구자 고바야시 료가 동행했습니다. 그는 이 학교가 문을 닫은 이유와 마을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 내부는 병원보다 훨씬 일상적이었습니다. 교실에는 분필 가루가 남아 있었고 칠판에는 마지막 수업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순간이 그대로 보존된 느낌이었습니다. 고바야시는 말합니다. 여긴 무섭다기보다는 멈춰있네요. 처음 1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만 울렸고 바람에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사토는 역시 병원은 특수한 장소였던 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까지는 아무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체육관 중앙에 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확성기에서 나오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 이름을 부르는 방송, 번호를 확인하는 음성 그리고 금속 카트가 끌리는 소리. 모두가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이곳은 학교였습니다.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사토는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원에서는 교실의 소리가 들렸고 학교에서는 병원의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나 우연이라고 넘길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하야시 미카는 귀를 막아도 소리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촬영이 끝난 뒤 음향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문제의 소리는 단 하나도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파형은 깨끗했고 노이즈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 있던 네 사람은 모두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경험 이후
사토는 제보를 공개적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경험담이 일본 전역에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규슈의 폐병원, 도호쿠의 폐교, 홋카이도의 폐기숙사. 제보에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소리는 항상 그 장소의 과거 용도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병원이었던 곳에서는 병원의 소리가, 학교였던 곳에서는 학교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항상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소리가 들리느냐가 아니라 왜 이 패턴이 반복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전국에서 유사한 제보가 이어지자 사토 유이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집단 암시와 기대 효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 믿을 때 뇌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음향 전문가들은 저주파와 공명 현상을 언급했습니다. 낡은 건물 구조와 바람, 금속과 콘크리트가 만들어내는 인간이 인식하기 어려운 주파수 대형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들은 모든 사례를 포괄하지 못했습니다. 왜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지, 왜 소리는 항상 그 장소의 과거 용도와 일치하는지, 무엇보다 왜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소리를 듣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사토는 이 지점을 가장 불편해했습니다. 착각이라면 왜 모두 같은 착각을 하는 걸까? 모든 사례에서 문제의 소리는 녹음 장비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는 정상 작동했고 다른 환경음은 정확히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만이 들은 소리, 그 소리만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토는 기록자로서의 한계를 느낍니다.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이 현상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사람은 공간에 흔적을 남깁니다. 발자국, 냄새, 그리고 소리. 병원이었던 공간에는 기침과 호출의 기억이, 학교였던 공간에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종소리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들은 것은 유령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공간에 축적된 기억의 잔향이었을까요? 취재를 마무리하던 시점, 사토는 한 통의 메일을 받습니다. 보낸 이는 홋카이도의 작은 폐기숙사를 다녀왔다는 익명의 제보자였습니다. 메일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나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 아직 거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토는 이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날 그 공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증명되지 않았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소리는 정말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 공간에 남아있던 것이었을까요?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걸까요? 숨바꼭질 기록관이었습니다.